안녕하십니까. 진짜별과 함께하는 점성술 크로노사이트 주간 운세 예보 2021년 3월 둘째 주 3월 9일부터 16일까지입니다. 자, 이번 주도 큰 놈들은 가만히 있고요. 수성, 금성, 화성 이런 좀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행성들이 주로 전체 구조를 맡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겪을 만한 게 뭐가 있느냐 하면은 3월 9일에 금성이 여기 달의 교점, 뭐 북교점, 남교점이라고 그러죠. 라후케투라고 그러는 이 교점 축하고 딱 90도를 이룹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이등변 삼각형이죠. 티크로스라고 그러는데, 자, 교점 축이라는 거는 이제 달이 지나가는 경로인 백도랑 태양이 지나가는 경로인 황도가 딱 교차하는 그런 지점입니다. 그래서 지구 입장에서 얘네들이 완전히 같은 길을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5도, 6도 정도의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의 주행 방향이 딱 하고 부딪히는 그런 지점이 18년하고 약간 지나는 그 기간 동안을 주기로 움직입니다. 좀 복잡하죠. 그리고 이 18년에 관련된 그게 그 일식이 그 어쨌든 순행하는 일식이 이제 주기적으로 이동하는 그런 구간이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고전 점성술에서는 되게 중요한 어떤 주기거든요. 그래서 교점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거의 인도 점성술에서는 행성에 준할 만큼의 그런 중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하고, 그리고 서양 고전 점성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빼고 생각하는 건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냥 고전 점성술에 달의 교점을 넣든지 안 넣든지 그냥 뭐 크게 상관없어요. 이렇게는 절대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어떤 요소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어떤 행성이 이 교점축이랑 달의 교점축이랑 직접 만나는 때도 중요하고, 그리고 지금처럼 이번 금성 3월 9일의 금성처럼 완전히 이등변 삼각형, 완전한 직각을 이루는 그런 경우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인 유의미한 천체 구조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 3월 9일에는 금성이 지금 쌍호궁 15도를 가고 있는데 교점 지금 북교점은 여기 쌍자궁에 있고 남교점은 인마궁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성은 남교점에서 북교점으로 가는 데에 딱 중간 지점, 이거를 그 남쪽 곡점이라고 불러요. 서던 밴딩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황도하고 백도가 가장 그 격차가 큰 곳인데, 아래쪽으로 격차가 큰 곳이라고 그래가지고 아래쪽으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뭐 북쪽 곡점이랑 남쪽 곡점 설명드리려면 또 이제 시간 많이 걸리는, 근데 간단하게 금성하고 남쪽 곡점이 만나게 되면 좀 거칠게 요약을 해보면요, 어떤 사람 간의 인연이나 인간관계에서 좀 바닥을 치는 그런 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이티브는 자기한테 중요한 누군가한테 피치 못하게 본인의 이제 바닥을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뭐 또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연애 초기에는 서로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싸울 일이 없는데, 이제 기간이 지나고 뭐 반쯤 같이 살기 시작하고 하다 보면 사람은 이제 체력하고 정신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게 순환이 돌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나의 안 좋은 모습도 보여주게 될 수밖에 없고, 같이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점점 바닥을 보여주게 되는 그런 확률이 증가를 하는데, 이 주기가 극에 달했을 때가 바로 이 남쪽 곡점이랑 금성이 만났을 때입니다. 자, 피치 못하게 누가 원하겠어요? 나의 안 좋은 모습은 누구한테라도 보여주고 싶지 않죠. 근데 어쩔 수 없이 보여주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고, 근데 또 서로 이제 그거를 받아내고 관계를 이겨내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관계가 이제 깨지거나 단절되는 일도 잘 생깁니다. 뭐 어떤 타인의 바닥을 목격하는 게 그렇게 생각 많고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이게 반드시 뭐 실망했다, 기대와 다르다 이런 차원의 게 아니고, 와 이거는 감당이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가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겪어본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그래서 타임로드가 금성인 분들이 특히 이제 인간관계 연애뿐만 아니고 전반적인 일상에 딱히 별다른 이유도 없는데 묘하게 안 풀리는 좀 마일드한 버전의 머피어 법칙이랄까요. 정말 모든 것들이 딱 하나같이 약속한 것처럼 잘 안 풀리는 이제 그런 어떤 체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남쪽 곡점이라는 건 바닥을 쳤다는 거예요. 바닥을 쳤다는 거는 앞으로는 웬만해서는 좋아진다는 겁니다. 원래 바닥을 치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납작 엎드렸다가 튀어오르는 느낌이기 때문에 뭐 과거의 안 좋은 일보다는 미래에 좋아질 일을 바라보는 게 좀 더 생산적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틀 뒤에는 금성이 움직이면서 금성이 아니고 수성이 움직이면서요. 데네브 알게디랑 사달수드를 만나게 됩니다. 이게 3월 11일. 이거 벌써 많이 봤죠. 1월에 순행하면서 한번 만나고 2월에 역행하면서 한번 만나고 이제 2월 21일에 수성이 순행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다시 또 이도스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 3월에 수성은 이 두 별을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차례대로 만나게 되고요. 이번이 세 번째이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1년 동안은 이 도수로 수성에 돌아올 일은 없어요. 자, 데네브 알게디는 약간 좀 음한 별이고 사달수드는 약간 양한 별이다 보니까 이게 또 순행할 때는 사달수드 쪽에 동조를 하고 역행할 때는 데네브 알게디 쪽에 약간 동조하는 경향이 있어요, 수성은. 근데 이번에 순행이다 보니까 데네브 알게디보다는 아무래도 사달수드 쪽에 좀 더 가깝거든요. 사달수드 수성의 조합이라는 거는 뭐 약간 좀 얕은 성공을 의미를 합니다. 최근에 좀 얼마 전부터 잘 나갔어요. 그래서 사람이 우쭐해지죠. 우쭐해지다 보면 오버를 하다 보면 안 해도 될 일을 하거나 실수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망신당하거나 지위를 잃거나 그렇게 되는데 이제 그런 패턴이 이번에 나타날 수 있으니까 뭐 단순히 조심한다기보다는 나의 그 마인드셋을 조금 타임로드가 수성인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없어요. 나는 정말 내가 잘났다라는 걸 내세우고 싶은데 이거를 억지로 찍어 눌러가지고 참는 게 그거는 겸손이 아니거든. 그건 겸손이 아니고 삽질이지 일종의. 내가 그냥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나는 작은 일로도 우쭐해지고 싶을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럴 때는 그냥 그거를 참는 게 여러분들이 미덕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준비가 돼 있다면 자신감하고 여유가 있는 거지. 내가 정말 훌륭하고 뛰어나고 잘난 사람이라면 사실 자랑을 할 이유가 없어요. 우쭐해질 이유가 없어요. 나는 언제나 뛰어난 사람인 거거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뭐 다른 사람한테 잘난 척을 할 필요도 없고 나의 성과를 굳이 그렇게 보여주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나는 원래부터 뛰어나니까. 그래서 이런 자신감이나 여유에서 나오는 게 정말 건강한 겸손이라는 겁니다. 겸손이라는 건 무리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본인의 마인드셋을 조정을 해본다면 아마 이 수성 사달수드 조합의 약간 트랩이랄까? 이 함정에 빠지지 않고 잘 풀리는 거를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틀이 지난 다음에 금성이 해왕성이랑 쌍호궁 20도에서 3월 14일입니다. 직접 만나게 돼요. 자, 해왕성 자체가 일곱 행성 중에서는 금성하고 가장 속성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금성의 특징이 가장 노골적으로 여과 없이 표현되는 게 쌍호국입니다. 여러분 쌍호궁에서 금성이 엑졸테이션을 얻어요. 그에 비해서 여기 천칭궁이나 저기 금우궁에서는 룰러십을 얻죠. 그래서 금성의 본질적이고 안정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게 금우궁하고 천칭궁인데 거기에 비해서 금성의 장점하고 단점이 모두 다 노골적으로 여과 없이 드러나는 건 금성의 엑졸테이션을 얻는 쌍호궁입니다. 피시즈. 근데 그렇게 약간 여과가 없기 때문에 숨기는 게 없기 때문에 제일 눈에 잘 띄어요. 그래서 금성하고 해왕성의 교집합이라고 할 만한 공통적인 어떤 특질이 그 민낯이 가장 쉽게 튀어나오는 게 이
쌍호궁에서 만나는 건데, 해왕성은 늦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한동안은, 앞으로 몇 년 동안은 또 해왕성이 쌍호궁에 있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년 한 번씩 금성이 쌍호국을 지날 때마다 이 해왕성이랑 만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몇 년 동안은 1년에 이맘때쯤에는 어쨌든 이 금성 해왕성의 회합이 계속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금성의 어떤 여과 없는 본 모습이란 건 뭐냐 하면은 철저하게 현재를 즐기는 거예요. 자, 옛날 일에 구애받지도 않고 앞에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주위에 보이는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눈으로 보이고 귀로 들리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직접 먹어볼 수 있는, 맛볼 수 있는 그런 즐거움에 취하는 게 금성의 진짜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밤의 행성의 대표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근데 해왕성이 더해지면서, 해왕성은 사람의 자제력을 없애는 거거든요. 자제력을 없애가지고 체면이라던가 자존심이라던가 혹은 어떤 공포 이런 거를 다 마비시켜가지고 어떤 행성의 본질적인, 가장 노골적인 나만한 모습을 보여주게 만드는 그런 특질이 있는데, 이런 금성에다가 쌍호군 금성에다 해왕성까지 더해진다. 그러면 금성은 더 이상 자신을 예의와 교양과 어떤 그런 체면 같은 걸로 숨기지 않거든요. 그대로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해왕성이 더해지면서 금성은 좀 더 깊고 강렬한 감각에 취하는 정도가 아니고 탐닉하는 정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얘네들이 만나는 게 쌍호궁의 화성텀이거든요. 쌍호궁에서 화성텀이 무려 8도가 아니고 9도죠. 9도. 엄청 길거든요. 넓어. 그러다 보니까 화성텀, 화성데칸, 페이스에서 만나다 보니까 금성화성 조합은 진짜 꼴리는 대로 하는 조합이거든요. 그래서 수줍음 같은 게 하나도 없어. 내가 하고 싶으면 그런 충동을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일을 생각하지 않고 퍼지게 막 노는 느낌인데, 이러다 보면 사람이 뭘 하게 되겠어요? 음주 가무를 하게 되겠죠. 술도 먹고 뭐 밤새고 춤추면서 노래 부르면서 노는 이런 게 바로 금성, 쌍호군 금성의 어떤 본 모습인데, 여기 해왕성까지 들어가니까 엄청 그게 이제 좀 과해지는 거지. 그래서 타임루더 그 금성인 분들은 이날 놀 수 있는 환경이면 정말 딱이에요. 이날 전후 한 며칠 정도.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엄청 답답하겠죠. 네, 내일을 생각하지 않고 놀아야 되는데 못 노니까. 특히 요즘 같은 코로나 시국이 아직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는 정말 답답하다 보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삐뚤어지거든. 그래가지고 진짜 안 먹던 술을 엄청나게 마신다든가, 아니면 너무 답답하니까 뭐 향정신성 의약품을 먹던 사람들은 갑자기 2배, 3배를 막 먹는다든가. 될 대로 되라. 될 대로 되라가 이제 금성 해왕성의 본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의 어떤 의존성 있는 약물이라던가 그런 거를 드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날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언제나 과해질 수가 있고, 그리고 약물까지 안 가더라도 뭐 진짜 커피나 술, 담배 이런 것들이 갑자기 2~3배로 막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이 하게 될 수 있으니까 사실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너무 과해지지만 않게. 그러니까 뭐 이날 뭐 수도승처럼 금기를 지켜라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이날의 어떤 흐름에 역행하는 거거든. 별로 안 좋고요. 놀 수 있으면 팡팡 노세요. 팡팡 노시되 뭐 어쨌든 뭐 방역 수칙은 너무 어긋나지 않게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남한테 피해 안 주고 그냥 팍팍 놀아버리시면 되고, 그리고 또 이날이 또 3월 14일이 뭐 젊은 친구들한테는 또 화이트데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날 이런저런 커플들이 많이 생기는 게 아닐지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그리고 3월 14일 이틀 후에는 화성이 지나가면서 자, 히아데스 성단이라고 있어요. 자, 황소자리, 별자리 중에 황소자리에 플레이아데스 성단이랑 히아데스 성단이 이렇게 쫙 놓여 있는데, 그 중에서 후반부에 있는 히아데스 성단 중에서 큰형 큰언니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프리마 히아둠이란 별이인데, 이게 또 황소자리에선 감마성으로 랭크가 됩니다. 이게 나름 뭐 1등성은 아니지만 꽤나 중요한 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별이 3월 14일에 화성하고 만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프리마히어듬은 너무 감이 좋기 때문에 계획을 세울 필요 없이 닥치는 그대로 그냥 수습하는 그런 느낌의 별이에요. 임기응변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또 화성이라는 게 원래부터 계획성이 없고 충동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교집합이 있어 비슷한 애들이 만나는 시기죠. 그래서 화성이 타임로드인 분들은 이 화성의 속성이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 완전 강화되기 때문에 보통 때라면 안 입고도 참고 넘어갈 만한 상황인데 왠지 모르게 그날 확 들이받고 질러버리게 될 공산이 큽니다. 그래서 좋게 보면 용자지 뭐 용자질이죠. 용자질인데 근데 또 사람이라는 게 또 그게 아니잖아요. 미래를 생각해야 되잖아. 그래서 어른의 사정을 감안해서 냉정하게 평가하면 이거는 만용이나 객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공익을 위해서 누군가는 꼭 해야 되는 일인데 고양이 목에 방울 다는 그런 식의 일들이 있죠. 약간 좀 이거를 실제로 한 사람이 욕먹거나 이제 표적이 될 만한 그런 식의 일들 뭐 그런 상황이라면 뭐 당장 찾아올 불이익이 있더라도 뭐 일단 해야 되는 일이니까 공익을 위해서 혹은 장기적인 평판을 위해서 질러볼 수는 있겠는데 근데 잘 따져봤을 때 뭐 장기적인 이득도 없고 명분도 없는 그런 사안이고 그냥 내가 욱해가지고 지르는 거라면 그거는 안 하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이날은 뭔가 평소 참을 만한 것들이 우욱하면서 막 뭐 끝까지 차오르면서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이런 느낌이 들기가 쉽거든요. 특히 타임로드가 화성인 분들은. 그래서 그거를 내가 질러도 될 만한 일인지 지르면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일인지 적어도 한 타이밍 정도는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크로노사이트 주간 운세 예보 2021년 3월 둘째 주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